네, 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이로스 캐시에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KUSDT를 활용한 레버러지 파밍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나 단축 URL에 단톡방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먼저 카이로스 캐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크로노스 다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 캐시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크로노스 다오에서 자산을 유동화하고 그 스테이킹 비율을 높이고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상단에 링크로 남겨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결국 카이로스 캐시는 잠시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크드 크로노, 즉 크로노스 다오의 스테이크한 S 크로노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주는 플랫폼이 출발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게 이제 캐시라고 하는 게 1달러를 패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즉 내가 크로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랩트 쳐서 랩트 S 크로노로 만들고 그거를 자산화해서 이제 담보로 맡기는 거죠. 담보로 맡긴 다음에 대출을 받는다. 그 대출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코인이 캐시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캐시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클립스 또 i4i 같은 이러한 클레이튼 기반 내에서의 이런 스테이블 스왑 이쪽에서 이제 그 유동성 공급 등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또한 캐시 자체를 다른 코인으로 변동시켜서 USDT라든지 다른 것으로 그 변경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놓다고 이제 미디엄에서 나온 KUSDT를 활용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조금은 처음에 접하시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은 카이로스 캐시라는 우리가 말씀드린 플랫폼에 USDT, KUSDT, 클레이튼 기반의 USDT를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우리는 KUSDT 담보를 기반으로 캐시를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담보로 한 KUSDT를 어떻게 쓰느냐를 알면 요게 왜 레버러지 파밍이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번을 보시면 저희들이 담보로 제공한 KUSDT의 경우에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이러한 교환을 해주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클립스 서비스로 가져가서 캐시 3문 LP라는 곳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클립스 영상을 참고하시면 캐시 3문, 그 다음에 BUSD 3문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풀들 중에서 캐시 3문 LP에다가 예치하는데 그게 전체 가지고 있는 KUSDT의 95%를 예치를 시키는 거고 5%는 이제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을 치면 우리가 예금을 받으면 예금 중에서 일부는 대출에 사용하고 일부는 예금을 했던 사람들이 찾아갈 때 이런 지급준비금 개념으로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급준비금을 5%만 남기고 95%는 전부 다 이클립스에 재예치하는 투자 전략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에서는 우리가 USDT를 투자를 했으니까 담보로 받은 USDT를 투자를 했으니까 리워드를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 요 세 가지 종류의 리워드를 받게 되고 이것을 시스템에서 매일 자동 재예치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리워드를 기반으로 받은 보상 때문에 우리가 담보물로 맡겼던 KUSDT가 파이가 커지게 된다. 즉 이제 이클립스로부터 받은 보상 때문에 USDT라고 하는 담보물 자체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품을 이번에 내놓았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생기실 거는 내가 굳이 KUSDT를 담보로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이클립스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실 텐데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것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이제 적어놓은 이 세부사항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워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리워드들을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들은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3문 LP 토큰 같은 경우에는
바로 KUSDT로 바꾼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보물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한다. EKL, 그 이클립스에 투자를 했을 때 주는 보상 코인이죠. 이 보상 코인을 90%는 KUSDT로 만들어서 담보물 자체를 늘리는 효과를 하는 거고, 그 중에 10%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변수인데 VEKL, 즉 이제 보트 EKL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요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어느 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캐시 3문 아니면 USD 3문 이러한 곳에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그 EKL의 용처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 자체에서 보상이 포스트 EKL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일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포스트 EKL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에 선형 분배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 몇 달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받아지면, 실제 받아지면 EKL과 똑같아지니까 EKL로 받아질 다음에는 이제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EKL, 포스트 EKL이 EKL로 바뀌었으니까 요 2번으로 동일하게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좀 차별점이 될 텐데요. 우리가 USDT를 그냥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이클립스에 투자하는 거랑 이걸 한번 거치는 거랑 어떤 차이가 되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카이로스 캐시에다가 담보로 제공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캐시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캐시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인정해주는 지금 맥스 LTV 값이 34%를 인정을 해줍니다. 즉 내가 뭐 100원을 맡기면 34원을 빌려준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KUSDT를 담보로 캐시를 대출받았다 라고 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캐시를 USDT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풍차 돌리기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대출받은 놈을 다시 이제 그 담보물로 쓸 수 있게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5번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 원금 대비해서 한 1.5배가 투자가 된다. 요게 이제 가능한 게 이게 요약입니다. 즉 우리가 이클립스에 직접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파이를 1.5배 키울 수 있다. 왜냐면 내가 100USDT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클립스에는 100USDT 넣으면 끝이었는데 요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카이로스 캐시를 통해서 하게 되면 100USDT가 아니고 150USDT를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야, 요거를 이제 예시로 이제 지금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자, 100K USDT를 예치했고 34K 캐시를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고 칩니다. 그럼 그 캐시를 바꿀 수 있겠죠. 즉 캐시를 USDT로 바꾸게 되면 이 바뀌어진 34USDT를 다시 예치를 시키면 또 담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담보물이 34K USDT로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34%인 11.56 캐시를 우리가 또 그 대출을 또 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땡긴 대출을 또 어떻게 한다? USDT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56 캐시를 KUSDT로 바꾸고 얘를 다시 예치시키면 여기에 34%인 3.9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5번만 반복하면 이러한 형태로 34 더하기 11.56, 3.93, 뭐 1.34, 0.45를 하게 되면 51.28, 즉 51.28%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그냥 이클립스에 단독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이제 카이로스 캐시에서 내놓은 이 상품을 이용하면 원금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구나, 이러한 게 레버리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요게 이제 가능한 이유, 그 다음에 요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는 또 하나를 아시려면 여기 이제 이클립스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클립스 시스템 중에서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3문과 캐시 풀의 지금 APR을 가져와 봤는데, 이 APR이 현재 보시면 이렇게 그 Relative Weight라는 그 표현과 그 다음에 Next APR, 그 다음에 Current APR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용어를 살펴보면 Current APR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 시점에,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리셋이 되는데 현 시점에 이번 주에서 3문 캐시 풀에 예치를 하면, 아까 막 USDT를 가져서 예치를 하면 87.19%를 이자로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EKL과 포스트 EKL로 나눠봤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EKL 같은 경우는 환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87.19%를 받는데, 그럼 요 위에 숫자들은 뭐냐? 이 위에 숫자들은 뭐냐면 요게 현재 기준으로 이제 투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Relative Weight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KL, 보상으로 받은 EKL을 스테이킹을 시키면 보트 EKL로 바뀌게 되는데, VEKL로 바뀌게 되는데,
이 투표자들이 얼마나 몰렸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여기 그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VEKL 사용자 중에서 47.2%가 이 풀에 지금 투표를 한 상황이구나. 자, 그래서 다음 주 매주 월요일마다 리셋 9시에 리셋 때는 요 APR이 66.93%로 조금 내려가겠네. 이번 주보다는 투표율이 좀 떨어졌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떠한 효과를 가지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요것은 이게 이제 부스트 효과가 같이 있게 됩니다. 이 같이 있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VEKL을 소유하면 투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내가 VEKL을 소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풀에 내가 LP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즉 VEKL을 없는 사람보다 내가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부스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카이로스 캐시 재단에서 계속해서 VEKL을 그 개수를 증대시킴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부스트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뭐 직접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는 카이로스 캐시를 한번 거쳐서 투자를 하면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다. 이러한 그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추구하는 이클립스 워, 즉 이제 우리가 커브 워와 비슷한 단계로 이클립스 워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한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KUSDT를 대부분을 95%를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USDT의 95%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 돼서 빼고 싶을 때 못 뺄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뭐 다 못 빼는 거 아니고, 은행이 준비금을 5%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금 그 KUSDT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100억을 모았다 칩시다. 100억을 모았는데 내가 투자금이 한 10억 되는 겁니다. 10억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억 중에 95억은 이미 투자하는 지금 이클립스 쪽에 그 LP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줄 수 있는 돈, 그 유저가 찾아가고 싶다 내줄 수 있는 돈이 5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10억을 맡겼다고 하면 지분이 상당히 높으면 내가 한 번에 못 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5억만 뺄 수 있고 5억은 못 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최대 하루 정도는 이런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 즉, 내가 지금 준비금이 다 떨어지면 준비금을 메꿔 넣는 이러한 그 행위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대 하루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못 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 그 K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카이로스 캐시, 이클립스 요 세 가지를 활용해서 구성이 되는 이러한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